안녕하세요. 8월 22일 00시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한반도 북쪽으로는 정체전선에 따른 구름대가 지나고 있고 남쪽 해상에서는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한 열대저압부가 북상 중에 있습니다. 이 열대저압부는 지금 제주도 남쪽 바다에 머물고 있으며 북쪽으로 크게 올라오지 못한 채 제주 부근에만 영향을 준 뒤 일본 규슈 지방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의 영향으로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온 관측을 보면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에서 37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록되었습니다. 이틀 전 최고 기온 분포와 비교해보아도 여전히 동해안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기온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주변에 강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넘어온 공기가 팬 현상으로 더욱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일부 지역은 대기의 불안정으로 소나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전국 누적 강수량 분포를 살펴보면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CAP 지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짙은 색을 띠는 지역이 많았는데 이 CAP 지수란 대기의 불안정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대류성 비구름이 발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CAP 지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소나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폭장치, 즉 잠재된 에너지를 실제로 방출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지표가열과 지형적 상승이 있습니다. 지표가열의 경우 낮 동안 땅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상승 기류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소나기를 유발하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주로 한낮 무더운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지형적 상승입니다. 산맥을 따라 공기가 밀려 올라가는 지점에서 CAP 값이 높다면 그곳에서도 강한 소나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람이 수렴하는 지점과 같은 다양한 기폭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한 습기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CAP 값이 크더라도 대기가 건조하다면 비구름이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대기 불안정 플러스 기폭 요인 플러스 습한 수증기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소나기가 발생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수증기 공급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억제층, 즉 캐핑 레이어의 부재입니다. 대류를 가로막는 안정층이 존재하면 CAP 값이 아무리 높아도 대류가 시작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억제층이 부분적으로 깨질 경우 그동안 쌓여있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면서 매우 강한 소나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제층은 쉽게 말해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기압의 중심에서는 대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억제되고 결과적으로 소나기가 발생하기 어려워집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충분한 습기가 공급되고 낮 동안의 강한 지표 가열이나 지형적 요인으로 상승 기류가 형성되며 북태평양 고기압의 안정적 영향권을 벗어나거나 혹은 가장자리선, 즉 5880만 선 부근에 위치한 지역에서 CAP 값이 높게 나타난다면 소나기가 발생할 확률은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내일 낮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이제 폭염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는 8월 23일 토요일 전국이 폭염의 정점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영남권 지역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에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팬 현상의 영향을 일부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더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의 중심권이 겹쳐지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대기 상층의 기압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즉 약 5,500m 상공에서는 5880선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선을 나타내는데 이 값이 높을수록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200헥토파스칼, 약 11,700m 상공의 자료에서도 같은 흐름이 포착되며 이는 토요일에 한반도가 강력한 고기압의 지배를 받도됨을 보여줍니다. 토요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부를 나타내는 594선, 5,920선이 우리나라 부근에 자리할 것으로 보여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더 상층인 200헥토파스칼, 약 12km 상공을 보면 12,080선이 티벳 고기압의 가장자리선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티벳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토요일에는 이 티벳 고기압의 중심부 또한 한반도 부근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두 고기압의 강력한 중심부가 동시에 자리하는 토요일, 특히 영남 지역은 기온이 38도 이상 치솟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소식입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열대요란 90W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노란색 등급으로 단기간 내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여러 수치 모델 분석 결과 대부분 90W는 태풍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대 저압부 상태로 소멸하거나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를 보면 GFS 모델은 필리핀을 향할 가능성을, 다른 일부 모델들은 중국이나 베트남 부근에 약한 열대 저압부 형태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2일 목요일과 23일 금요일 이틀간의 날씨 전망입니다. 22일 목요일, 제주도와 남해안은 남쪽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북부 지역은 북쪽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다소 낮을 전망이며 그 밖의 내륙 지역은 곳곳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주요 도시 기준 28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23일 금요일, 북쪽 비구름대가 점차 물러나면서 강원 지역도 다시 더운 날씨가 나타나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은 전날보다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풍 계열의 바람이 다시 불면서 팬 현상이 동해안과 영남 지방의 기온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 남쪽의 열대저압부는 일본 규슈 지방에 상륙하며 우리나라는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주요 도시 기준 31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폭염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시원한 비구름대나 북태평양 티벳 고기압을 밀어낼 태풍이 등장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오늘 기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폭염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을 정점으로 한반도는 다시 한번 폭염의 고비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고 있으며 일부 영남 내륙과 동해안은 37에서 38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한반도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고기압의 중심권에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두 고기압이 마치 뚜껑처럼 대기 상층을 덮고 있기 때문에 뜨거워진 원공이가 위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상에 갇히면서 더위가 심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영남 지역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 내려오면서 더욱 달궈지는 팬 현상까지 겹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기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주간 강수량이 부족해 토양이 바짝 마르면서 지표면에서의 복사열 방출이 줄어들지 못하고 오히려 축적되면서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하는 열대야 현상이 자주 지고 있습니다. 열대야는 체감 피로를 가중시키고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또 아외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토요일을 정점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를 넘어 우리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날씨에는 조금만 활동해도 체온이 쉽게 올라가며 열사병이나 열탈진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낮은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모자나 양산을 챙기고 30분마다 물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페인 음료나 술은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전력 수요 급증도 큰 문제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냉방기는 적정 온도 26에서 27도에 맞추고 선풍기와 병행 사용해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절전 습관이 전력난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농업과 가축 피해도 우려됩니다. 연일 이어지는 고온으로 논밭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농작물이 시들거나 생육이 더뎌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축 또한 더위에 취약해 축사 환기와 냉방 관리가 필수입니다. 농가에서는 낮보다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에 물을 공급하고 그늘막이나 쿨링 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열섬 현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스팔트와 건물 외벽이 낮 동안 흡수한 열을 밤새 내뿜으면서 도심은 주변 농촌보다 밤 기온이 2에서 3도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열대야를 심화시키고 시민들의 수면 부족과 건강 악화를 불러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 건강 관리, 에너지 절약, 농업 대비책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스텔스 열대조합부, 태풍 12호 링링으로 발달 임박. 현재 남쪽 해역에는 중심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열대조합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텔스 열대조합부라고 불릴 만큼 구름대와 중심부가 분리되어 있어 겉보기에는 큰 위협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실제 위험성에 과소평가되기 쉽고 예보관들조차 분석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기압의 중심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지만 주변의 비구름들이 점차 모여들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치솟은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는 대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는 태풍의 씨앗이 되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이어진다면 조만간 이 열대저하부는 태풍 12호 링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태풍이 막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 중심과 구름이 분리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태풍의 위치와 강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번 열대저하부도 태풍의 기준을 넘어설 만큼 강해지고 있지만 아직 공식 이름이 붙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예보관들 사이에서도 관측과 예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은 남서풍이 산맥을 넘어 불어오며 팬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넓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해 먼바다에는 이미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고 파고가 높아져 항해와 조업에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슈 남부와 중부 지역 역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일본 쪽도 긴장을 늦추기 어렵습니다.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른바 처서매직, 즉 처서 이후 갑작스럽게 더위가 꺾이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에서 강하게 뻗어나오는 고래꼬리 모양의 고기압이 여전히 기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절의 흐름은 막을 수 없으며 9월이 되면 결국 찬바람이 불며 여름의 기세는 자연스럽게 꺾일 전망입니다. 결국 현재 스텔스 열대저하부는 언제든 태풍으로 격상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발달 여부와 경로에 따라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측과 예보를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태풍 발달 이후 전개 시나리오. 스텔스 열대저하부가 곧 태풍 12호 링링으로 공식 지정될 경우 초기에는 중심이 불안정해 급격한 세력 강화보다는 점진적 발달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해수면 온도가 높은 남해와 동중국해 해역을 지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세력이 폭발적으로 강화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상청과 일본 기상청,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의 JTWC의 모델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예상됩니다. 서쪽 경로, 태풍이 중국 동부 연안으로 향할 경우 한반도는 직접적인 영향은 덜 받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간접적인 비구름대와 강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쪽 경로, 태풍이 일본 규슈 쪽으로 빠져나가면 한반도는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서며 늦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경우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화되며 생활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남북상 경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태풍이 한반도 가까이 북상하는 경우로 이때는 태풍의 위험 반원, 오른쪽 반원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강풍, 호우, 해일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별 예상 영향, 제주도 남부는 태풍 접근 전부터 높은 해수면 온도와 강한 대류구름대 영향으로 집중호우 가능성, 남해안과 서해안은 풍랑과 너울성 파도가 높아져 항해와 아웃 활동이 제약될 전망, 내륙 중부는 태풍 경로에 따라 국지성 호우와 강풍 동반 가능, 일본 규슈 남부는 비구름대 직격으로 폭우와 홍수 위험 증가. 현재는 태풍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위험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위험성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단계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태풍이 정식으로 지정되면 경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하루 발표되는 예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상에서는 이미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므로 선박 운항과 조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수 있으므로 냉방, 수해 대비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풍 이후의 기후 흐름.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한반도와 동아시아 기후에는 몇 가지 뚜렷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태풍 소멸 후 한랭 고기압 확장. 태풍이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고 북쪽으로 사라지면 그 자리는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서서히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만주와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오는 공기가 본격적으로 세력을 넓히며 초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열돔 고기압의 후퇴. 지금까지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북태평양 고기압은 8월 중후반까지 강하게 버티지만 태풍이 통과하면서 서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 결과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아침 저녁 기온은 빠르게 떨어지는 일교차 확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을 장마 가능성. 태풍이 남긴 수증기와 북쪽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9월 초반에는 예상치 못한 가을 장마성 폭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절 전환과 처서 매직. 예로부터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8월 말 처서는 여름과 가을이 갈리는 중요한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올해는 처서매직이라 불리던 급격한 더위 해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해수면 온도가 녹아 대기 불안정이 지속되고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오래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9월 초반까지는 늦더위가 이어지다가 결국 계절의 자연스러운 이치대로 찬바람과 함께 진짜 가을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9월 상순, 태풍 잔여 효과 플러스 국지성 호우 가능성. 9월 중순, 낮 기온은 28도 안팎, 아침 저녁 서늘해져 가을 본격화. 10월 초, 고기압 확장으로 맑고 건조한 가을 날씨, 일교차 최대 15도 이상. 올해 겨울, 엘니뇨의 잔여 영향으로 평년보다 변동성이 크고 한파와 따뜻한 기간이 교차할 가능성. 지역별 상세 날씨 전망 오늘 오후부터 내일.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은 오후까지 구름이 많고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북부 지역은 강한 비구름이 머물며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내외, 낮 최고 기온은 31도 안팎으로 다소 덥겠습니다. 강원 영서 영등. 강원 영서 지역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며 대기 불안정이 커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영등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습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은 내륙 30도, 해안은 27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소나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충북 북부 지역은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에서 31도로 습도가 높아 체감은 더 덥겠습니다.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호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기온은 전북 30도, 전남은 2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영남권,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영남 내륙은 구름 많고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은 낮 기온이 32도 안팎으로 올라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부산, 울산 등 동해안 지역은 바닷바람 영향으로 28도 내외로 다소 서늘합니다. 제주도. 제주는 남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대 영향으로 흐리고 간헐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항공편 및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기온은 28도 정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짧고 강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28에서 32도로 다소 더운 늦서름 날씨가 이어집니다.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올라가니 가벼운 옷차림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남부집중호우 계속, 광복절 전까지 잦은 비 예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어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은 광복절 전날까지 머물며 장기간 비를 쏟아낼 전망입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남북 곳곳으로는 붉게 표시된 집중호우 구름도 보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 고운 다습한 공기 사이로 비구름 통로가 만들어지며 동서로 긴 비구름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이미 내렸고 제주 서귀포시에선 시간당 강수량이 40mm를 웃돌았습니다. 오전까지도 강한 비는 제주와 남부에 집중되겠습니다. 이피루 기상청 예보 분석관. 정체전선을 따라 동서방향으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하층에서 강한 수증기가 유입되고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남해안은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며 총 강수량이 200mm에 달하겠습니다. 남부 내륙 곳곳으로도 주말 강수량이 100mm를 넘기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그치겠고 이후 주 초에 비구름이 다시 북상할 전망입니다. 월요일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수요일엔 전국, 목요일은 중부지방에서 강수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이 제주와 남북, 중부를 오르내리는 전형적인 장마철의 모습입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남쪽 해상에서 태풍이 이동하는 등 주중 강수의 형태와 세기 등이 유동적이라며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하천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산사태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갑작스런 폭우로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 수십 대가 고립되었고 경남 산청군에선 농경지가 물에 잠기면서 농민들이 긴급히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루 동안만 200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며칠간 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누적 강수량이 크게 불어날 수 있다며 작은 하천이나 계곡 주반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하수구 역류, 지하차도 침수 등 도심 지역의 피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출퇴근길 교통 혼잡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복절 전까지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반복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산사태와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위기경보 수준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비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